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자가 일본 메이지 유신에 끼친 영향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이지 유신이란 그럼 무엇인가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산업 근대화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황이었던 메이지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일본은 서구 열강의 일원이 됩니다. 메이지 유신에 잘 알려진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일본 국민의 성공적인 제조업, 사회 인프라 구축 투입, 봉건제도 저항 세력의 몰락, 군대 국가 제도의 설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과 자본주의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한자인데요. 바로 이 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라고 한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이 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만든 한자는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중화를 제외한 인민 그리고 공화국은 한자의 종주국 중국이 아닌 근대 일본이 만든 화제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만든 한자는 우리의 생활에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왼쪽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한자들 전부 다 직접, 주사, 전염병, 전자, 동맥, 원자, 백화점, 출구 등등 우리 생활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한자어들입니다. 이 리스트 외에도 경제, 철학, 화학,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만든 한자를 가지고 일본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고 그것을 중국과 한국이 모두 사용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잠시만, 경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경세재민이라고 먼저 말했는데 그것이 유래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경세재민이라는 것을 먼저 사용을 하셨지만 이때 사용됐던 의미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하여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의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소비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의 뜻이 아니었죠. 이런 식으로 오래전에 사용됐던 뜻을 좀 더 확장시켜서 현대 근대의 의미에 맞게 사용된 와세어 역시 일본이 만들었다고 간주하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제국주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서양 열강 세력의 막강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만의 개혁을 통해서 서양 열강 세력들에게 맞서려고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중국은 중체서용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통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선별적으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는 정책을 펼친 반면에 일본은 이와 반해서 타라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양의 일원이 되자 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서양화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는 모두들 아시죠? 일본은 서양 열강의 한 축이 되었으나 중국은 계속하여서 외세의 침략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서양 문문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일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언어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양의 문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연결해줄 언어의 문제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시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여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영어를 그대로 쓰자가 있었고, 이에 반해 반대편에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것을 번역을 제대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더욱더 빨리 알리도록 하자라는 생각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면 결국 번역을 제대로 하자라는 파가 승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은 대대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일본 1만엔 집회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인데요.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한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인물이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에 큰 공을 세운 사상가입니다. 또한 번역가로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본의 많은 와세이고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메이지 유신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서양 문물들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서양 학문을 번역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로 이 단어 democracy, 민주주의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과연 번역을 했었을까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는 사무라이, 바쿠, 봉건주의의 사회였는데 디마크라시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을 하였었을까요? 한번 한자 민주주의를 살펴보죠.
발음 그대로 만약에 데모크라시라고 번역을 했었더라면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딱 처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을 기반으로 한 번역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자로 조합을 해서 번역을 시도했었는데요. 이 민주주의 한자어를 뜻을 풀어서 한번 봅시다. 민, 사람 혹은 시민이 주가 되는 혹은 주가 되어 의사를 결정하는 주의,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제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다시 한번 한자를 살펴보죠.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일본 사람이었다면 처음 이 단어를 본다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곱씹어 본다면 뜻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사람이 주가 돼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여전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한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을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하죠. 이것은 feel, 좋아하는, sophia, 지혜, 지혜를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한번 한자어를 풀어봅시다. 철은 밝을 철자로서 슬기로움을 뜻하고요. 학자는 배울 학자입니다. 이 철학이란 단어를 처음 보면 무슨 뜻인지 당연히 모르겠지만 한자어를 번역해 본다면 슬기로움을 배우고 탐구하는 학문이겠구나 라고 뜻을 얼추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의 힘이었죠. 저는 일본이 한자가 없이 단순한 표현 문자 형태였다면 새로운 사상과 서양의 문물을 번역하는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최소 단위 하나하나가 뜻을 함축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한번 밑에 알파벳과 사람 민자를 살펴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A, B, C, D, E, F, G와 같은 알파벳인데 A나 B, 최소 단위 하나 자체로는 어떠한 뜻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자는 최소한의 단위가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보고 파악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표의 문자는 개화기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으나 세계화 시대에 지금은 약간 골칫거리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 자판을 보자면요. 따라서 문물을 받아들이는 도구인 언어가 그 당시에 잘 활용되면서 일본의 서양화는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착착 잘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자가 마치 튼튼한 다리 역할, 서양과 일본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잘 정비된 번역 시스템, 체계로 인해 혼란을 줄였고 근대화 발전에 필요한 잘 교육된 일본 시민을 대량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만든 한자는 한중일 여전히 매우 많은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니 공산당, 사회주의,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같은 단어들조차도 일본이 만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개학, 물리학을 격지학 등으로 사용하자라는 식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미 모든 사람들이 경제학과 물리학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고 늦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면 쉬운 이유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한자어들이 특히 현대 학문에 쓰이는 많은 한자어들이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이다 라는 점도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지 유신에 있어서 한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한자의 힘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글로벌화된 지금 시기에는 또한 적합하지 않은 언어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은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의 다른 언어 체계와 이러한 언어가 그들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